디자인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하죠? 어? 왜 대답 안 해? 귀찮죠? 말하는 것도.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답하겠습니다. 인간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동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간에 대해서 어때야 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소통에 대한 공부죠. 인간들은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그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어떻게 소통하는가? 자, 사람은요, 되게 복잡합니다. 뭐 하다고요?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왜 복잡하냐면, 인간은, 물질의 세계, 무슨 세계? 무슨 세계? 물질 세계. 만져지죠? 느껴지죠?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물질 세계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나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돼. 몸. 뭐가 있어야 돼? 몸.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육이라고 그러죠? 육체. 육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이거를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람? 겉사람. 이거만 있으면 되게 좋겠어. 그지?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이 또 있어요? 정신의 세상이 있습니다. 무슨 세상? 정신의 세상. 자, 몸과 뭐라 그래 우리 보통? 그러잖아. 마음. 몸과 마음. 그지? 육과 혼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겉사람 반대로 뭐라 그래? 속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과 정신 두 가지가 합쳐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근데 보통 정체성, 네 정체가 뭐야? 그러면 난 도둑놈이다. 나는 아빠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살잖아요. 그죠?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제 세계관을 갖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를 밝힐 때 보통 몸일까요? 마음일까요? 어떤 사람의 정체를 규정할 때 마음이에요. 고급 양주병이 있으면 이건 양주죠. 근데 그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이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고급 양주라 하도 그 안에 담긴 게 소주면 결국 소주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인간도 보통은 이 마음 쪽에서 모든 정체성이 결정되어지고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건 뭐다? 감정이거든요. 누가 느끼는 거니? 얘가 느끼니? 얘가 느끼니? 얘가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서 뭘 느낀다? 감정에서 뭘 느낀다?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속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가 당장 보이니까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응? 근데 선생님 어릴 때는 요게 좀 힘들었거든요. 불편했고, 요게. 삐삐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해야 됐었죠. 그런데 요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주변은 사람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끼케야 TV를 통해서 뭐 내가 외국 나가지 않는 이상 외국이 어떤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체성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환경, 외부적 환경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혼자 무인도에 살아. 아무것도 몰라. 매일 고구마만 먹고 살았어. 그러면 내가 못생겼네, 잘생겼네, 이런 정체성, 세계관이 있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산다니까요. 고구마가 세상에서 어떻게 한 거야?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산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명인이라는 사람이 쏙 들어왔어. 그러더니 나한테 짜장면을 주네? 먹어봤네? 엄청 맛있네. 그럼 그때 고구마가 찌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짜장면 이상 먹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인간이 된 거야.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막내한테도 그래요. 항상 롤 게임만 해도 참 넌 행복해서 좋겠다. 왜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좋거든요. 이제 옛날에는 막 1,000원만 줘도 좋아하더니 요즘에는 뭐 비싼 거 사요. 그것도 꼭 해외 배송하는 거만. 이거 핸드폰도 옛날에는 그냥 쓰다 주면 이랬는데 지금은 10몇만 원짜리 막 사달라 그러고, 그거 사줘야 좀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걔도 불행해지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욕망이 생기겠죠. 불행해지는 거지 뭐. 이제 또 불안하다 해서 그게 또 무슨 막 엄청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야.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되게 복잡해 하여튼. 그래서 요러한 거로 돼 있어. 근데 이렇게 두 가지만도 복잡한데 몸과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는 건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와도 소통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바퀴벌레 한 마리를 앉혀놓고 막 설명하고 너 더럽게 살지 마 목욕해 막 이러면 애가 네 알았어요 이러나요? 똑같아. 소통 차원이 다르면 뭐가 안 돼? 소통이 안 돼요. 왜요? 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안 되는 거야. 얘와 얘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 소통이 안 돼요. 물질과 정신인데 그럼 소통하려면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 인간의 몸에 뭐라는 존재가 있어요? 뇌라는. 얘는 육체에 달려있는데 뭐와 소통을 해요? 정신과 소통을 합니다. 근데 이 뇌는 또 다른 나야. 왜냐하면 보통 프로세스가 마음에서 야, 너 뭐 해? 그럼 얘 해라. 이러고 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 말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야, 눈 깜빡 10번 해봐. 딱딱딱 해요. 자, 하지 봐봐. 그봐. 안 해요? 해요. 네. 해요. 또 심장 뛰지 마. 그럼 안 뛰어요? 뇌의 사명은 생존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얘를 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직 얘만 살게 해요. 그래서 뇌와 몸은요, 뇌도 얘랑 좀 비슷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동물들도 마치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물들은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은 배신 안 해요. 잘해주면 생존에 도움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어? 여기에 있거든. 마음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겉과 속이 너무 달라요. 선생님한테 안녕하세요 이럴 때 속으로는 죽어 이럴 수도 있고 속으로 겉으로는 진짜 이러면서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네, 자식들이 그래. 겉으로는 막 아빠 이러지만 속으로 아빠 너무 좋아 이렇게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들이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오시면 제가 항상 그 얘기 해줍니다. 그냥 겉모습 보지 마시고요. 자식은 누구나 다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어 해요. 능력이 안 되고 어색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아셨습니까? 인간은 그래. 그래가지고 참 인간은 그래서 믿는 존재다? 아니에요. 인간을 믿는 게 제일 바보인 거야. 그 선생님 믿지 말라 했더니 저거 나쁜 놈이야. 의심해야지. 이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신이 아니잖아.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니까. 그런 존재야 원래. 근데 그거를 막 넌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 애가 더 이상한 거지. 어차피 부족하고 무한하지 않는 유한한 존재인데 왜 믿고 있냐고요. 그래서 좀 관대해져야 돼요. 선생님 얘기는 뭐냐? 관대해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용서가 되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막내가 실수를 하면 내가 옛날 같았으면 너는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그냥 온갖 막 뭐가 나가겠어. 잔소리가 나가죠. 근데 정상적으로 봐버리면 아니 중학교 2학년 애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봐버리면 되는 거야. 믿질 않는 거야. 걔를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내 아이를 뭐 너는 나쁜 놈이야 뭐 이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기대치를 안 해버리는 거야. 잘하면 너무 감사한 거고 못하면 당연한 거고. 예.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세요. 알겠죠?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해줘야 되는 대상이지 내가 그 사람에게 의지했다가는 엄청 상처만 받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물질의 세계도 인간은 유한해요? 무한해요? 유한합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평생 사는 에너지도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요 몸은 항상 뭐 하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는 동안 뇌는 얘를 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떠한 정보와 신호가 들어오면 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럼 1차적으로 뇌가 1차 해석을 하고 기억을 해서 이 정보를 얘한테 보냅니다. 아셨죠? 그럼 얘는 여기서 2차 최종 해석을 하면서 뭘 느껴요? 감정이라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음 같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해 안 될 때 있지 않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또는 뇌에 문제 생겼을 때 이게 우리가 치매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마음까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음은
그대로 옛날과 똑같이 갖고 있는데 이 외부와의 신호하는 이 라인이 끊어지면서 이 안에서의 신호가 바깥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고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뇌가 망가지면 그래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똑같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이해되죠? 참 신기해요, 우리 몸이. 마치 무슨 로봇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러한 복잡한 인간,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물질의 나, 뇌의 나, 정신의 나라는 이 세 가지, 마치 뭐 삼위일체 같은 이 세 가지가 나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픔도 여러분 아플 때, 머리가 아플 때 있죠? 가슴 아플 때 있죠? 몸이 아플 때 있죠? 다 달라. 보통 머리가 아픈 건 어떨 때 머리가 아파요? 나에게 손해가 됐을 때 머리가 아파요. 아, 병신아 이럴 때. 마음은 어쩔 때 아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손해를 입었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디자이너들은 뭐로 생각하라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 이득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지. 되게 달라져요. 저는 책 쓸 때도 학생들의 마음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 아, 얼마나 힘들까? 아, 이거 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해 줄까? 이 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생들이 더, 물론 뭐 많이 팔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왕이면 그 책에 더 마음을 담는 거, 그게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알겠어? 네. 예. 이것만 잘 이해해도, 요 내용 오늘 얘기하는 것만 잘 이해해도 아이디어 내는 방법이 어느 정도 힌트를 얻게 돼요. 아셨어요? 예. 미술학원 선생 왔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그림 그리라고 하고 와서 몇 번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시간이 이래서 내가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강의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생각을 바꿔주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자, 이제 봐.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사람이 소통하는지 보자. 이런 존재가 또 하나 있는 거야. 얘네 둘이가 소통을 하는 거죠. 자, 우리 인간에게는 센서가 달려 있는데 5가지 센서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시각, 후각, 없어요. 미각, 청각, 촉각. 이런 5가지 감각밖에 없어요. 그러니 참 또 엄청나게 부족한 거야. 또 그렇다고 시각이 엄청난 초능력으로 막 몇 킬로미터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독수리는 뭐 본다는데.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력, 생력, 이런 것들이 다 유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것도 되게 유한한 한정된 정보를 받으면서 엄청 잘난 체를 하죠.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우리 디자이너들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맞다 이러면 안 돼. 그렇다고 나를 자학하는 거야. 난 병신이야, 난 죽어야 돼 이러지 말고 내가 아는 게 틀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왜야? 왜? 알겠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고정관념이 많은지 아는지를 아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운 감정이 많은가를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기준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이렇게 갖다 대요. 그리고 내 기준이 안 맞으면 난 너 미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을 이 70억 인구가 다 미워하면 이 사람 탓이야. 근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좋아는 하잖아. 그러면 내 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안 미워하나요? 미워하지.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돼.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미워도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인간은 미워하고 질투하고 아프고 이게 정상이야. 유하는 게 정상이고 완벽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 실수하는 게 정상이고 이게 정상이라고. 우리의 진짜 모습인데 그거를 아파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내가 실수했잖아. 그러면 에휴, 그래 뭐 내가 이렇지 뭐 하고 그거를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봐봐. 정체성. 그러니까 이 마음. 자, 얘네 둘이가 이제 성장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시간이랑 공간이라는 그거에 제한을 받아요. 자, 지금 이 공간 안에 우리 있죠? 근데 딴 데 공간에 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공간의 제한을 받지, 그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왜냐?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늙어가고 계속 변해간단 말이야. 시간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가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얘는 먹어야 돼. 뭐 한다고요? 음식을 섭취해야 돼. 음식 섭취를 하면 자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은요,
그 시공간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랑 있지만 마음은 집에 빵이랑 같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지금 나를 쳐다보는 있지만 피곤해 죽고 싶은 다른 세상에 가 있잖아. 지금 나랑 있지만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을 수 있어, 그지? 예, 그리고 시간의 영향도 안 받아요. 공간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냐? 70살 먹었는데 애 같을 수가 있어요. 7살인데 어른 같을 수 있어요. 예, 이거는 그리고 얘는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훅 하고 올라가요. 얘는 시간을 꾸준히 영향을 받아서 자라야 되거든. 근데 얘는 안 그래.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나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푹 하고 올라가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는요 보통 경험이라는 것, 경험.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자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을 먹고 자라요. 두 가지가 그 속사람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해돼요? 피곤하시죠? 아, 어제 늦게 잤지? 늦게 자면 다음날 졸린 게 정상입니다. 아, 나도 이거 강의를 안 하고 싶어. 그림 그리라고 하고 싶어요. 아, 이게 강의하는 게 힘들까? 듣는 게 힘들까? 아니요, 듣는 게 힘들어요. 난 떠들잖아. 이러고 놀잖아, 지금. 근데 여러분은 뭐야? 그래가지고 강의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내가 가르치는 건지 내가 똑똑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강의를 하면 난 엄청 똑똑해져요. 왜냐면은 매일 반복하거든. 반복해야 늘어요. 근데 나는 매일 반복을 해. 그러니까 나는 계속 똑똑해져. 그리고 강의를 반복하다 보면 진리가 보여요. 어느 순간 나도 깨달지 못했던 게 어느 순간 깨달아져 강의하다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는 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누굴 가르치는 거를 이렇게 막 아까워하지 마세요. 막 가르쳐줘 버려. 왜냐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진리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별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나와 같은 경쟁자들이 경쟁은 해야 돼. 아셨죠? 그러니까 경쟁은 어떻게 경쟁해야 돼? 축구는 축구 선수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야구 선수가 축구 선수랑 경쟁하는 건 바보짓이야. 아셨죠? 메시가 축구를 되게 잘해.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야구 선수랑 하면 누가 이겨? 당연히 고등학교 야구 선수 이기잖아요. 그죠? 응. 경쟁을 그래서 달라요. 기획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관리를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맞아. 그 어떤 애는 기능을 진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 둘이 경쟁을 시키면 안 되죠. 기획은 기획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애는 수학끼리 이래야 되는데 다른 영역에서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딱 기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로만 기준을 하니까 애들이 다들 힘들어하는 건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하튼 간에 자 이렇게 돼 있어. 아셨죠? 여기가 이해됩니까? 자,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 5가지 감각이 이 감각이 정보를 받아서 누구한테 보내? 뇌로 보냅니다. 그럼 내가 1차 해석을 하고 기억을 한 다음에 얘한테 보내면 얘가 뭘 느낀다고요? 감정을 느끼는 프로세스야. 결국 감각은 뭐로 바뀐다? 감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을 좋게 하는 게 뭐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자, 봐봐. 여러분들 남자 배우 어떤 배우가 잘생기고 좋아요? 어제도 공유 나왔는데 박보검과 공유. 요즘 공유가 좀 대세인가 봐. 여러분은 불행해진 거야. 왜냐면은 공유라는 애를 시각적으로 봤지. 얘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외모만 따지는 거야. 공유처럼 생긴 남자랑 평생 산다면 내 삶에 도움 된다 안 된다? 외모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얘가 해석하고 기억을 공유, 행복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얘한테 보내면 얘가 흡족해하죠. 공유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용호 선생을 시각을 보죠. 그러면 조용호 선생의 외모가 쓱 하고 얘한테 갑니다. 그럼 얘가 기억된 걸 쓱 소환을 해서 걔의 기준을 쓱 드러내고 나를 갖다 대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징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보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밖에 없으면 내가 제일 미남 밑에. 그지? 이해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의 막 정체성과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는 것을 외부로부터의 뭔가를 채우는 거로 행복해지려면 이 세상 걸 다 이기고 다 가져야 돼.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사실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진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외모 지상주의라든가 뭐 물론 외모 되게 중요한데 이게 전체 다는 아니거든요. 이것에 신경 쓰는 만큼 20대 때는 이거 되게 신경 써야 돼요. 마음의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젊을 때는 이게 힘들었지만 이게 좀 덜 불편했다니까요. 왜냐면 보이는 게 비슷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보다 특별한 애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요건 되게 편하거든? 근데 요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SNS가 발달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정크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러죠. 내가 필요 없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접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애들이 되게 똑똑해지고 더 옛날 선생님이 내 20대 때는 좀 바보였어요. 좀 바보. 이러고 다녔는데 요즘 애들은 또릿또릿한데 속이 바보야. 그러니까 잘난 체는 하는데 되게 정체성이 별로 없어요. 자기 생각도 없고 되게 힘들어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다들 사실 20대 애들은요. 그냥 고등학생들이 시간이 돼서 그냥 성인이 된 것뿐이에요. 그 생각은 그냥 고등학생 정도 수준인 애들이라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매일 좋은 것만 가지면서 그 자기 어떤 정체성 없는 상태에서 자꾸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이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주 천천히 가면 되는데 막 뭔가 당장 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20대 때 성공 못 해요. 성공 못 하는 나이라고 20대 때는. 그때는 그냥 뭔가 바보같이 막 이러고 다니다가 여기 팍 다쳐 이러고 이런 나이거든. 그래서 20대 때 젊어서 고생은 뭐 한다 그래. 사서도 한다는 얘기는 경험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철이 들고 이제 30대 넘어가면서 슬슬 알아가는 건데, 선생님 20대 막 성공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특별하니까 TV에 나오잖아. 걔들이 정상이 아닌 거야. 그래서 TV에 나온 애들이 정상적인 애들이 나와요? 아닌 애들이 나와요? 아닌 애들이 나오지. 뭐 살인사건이 이런 막 특별한 것들이 나오지 막, 조용호 선생님 오늘 뭐 밥 먹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올 일 없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SNS를 접하는 뭐 60%인가요? 미국에서 조사를 했더니 다들 이렇게 우울증을 앓는 증세를 보인다는 거죠. 그냥 선생님은 이렇게 SNS 보면은 되게 잘난 척 하는 거 이렇게 뭐 여러분들 그렇죠. 사진 올릴 때, 매일 하던 거 올리나요? 사진도 뭐 한 장 어쩌다 찍은 거 올리나요? 찍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거, 그죠? 100만 장 찍고 한 장 정도 이렇게 올리잖아. 음식도 자기도 처음 먹어본 거 이런 거 올리지. 그래서 올리고, 아유, 그지들. 또 처음 해봤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내 거랑 비교하죠. 나는 그지간데, 얘는 항상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자꾸 들게 되는데, 다 속이는 거야. 솔직하게 처음 미팅, 만약에 소개받으러 나갈 때, 본인이 복장이나 하는 행동이나 이거 본인 모습이에요? 아니죠? 50%는 뻥이에요. 그죠? 과하잖아. 나갈 때 괜히 멋진 척 다 뻥이지. 솔직히. 안 뻥이세요? 뻥이죠. 둘이 뻥치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걸 또 섞고 있어. 뻥이에요. 뻥. 예, 다 뻥이라고. 섞지 마세요. 그냥 다 똑같아. 나나 너나 그냥 다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예, 돈이 많으면 조금 더 맛있는 거 더 먹는 것 뿐이고. 근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그거 불행한 거야. 내가 지금 먹는 게 너무 감사하면 그게 더 맛있는 거거든. 예. 그래도 돈이 많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이 그지라서 그래요. 저도 그지고. 그죠? 예. 여하튼 간에 정보는 들어와서 뭐로 만든다? 감정으로 만드는 거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디자인이야? 시각 디자인이지? 이 정보 가지고 논다는 얘기예요. 시각은 보통 두 가지를 인지해서 감정을 만들어. 하나는 형태. 뭐라고? 하나는 색.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인지해서 감정으로 만들어. 아셨습니까? 자, 후각은 뭐를? 냄새죠? 냄새를 감지해서 뭐로 만들어? 감정으로 만들어. 미각은 맛, 느낌, 얘는 소리. 이런 애들이 뭘 만들어줘? 감정으로 만든단 말이야. 아셨죠? 아까 원빈이 시각의 형태로 좋은 감정을 만들어줬죠. 자, 근데 인간이 어떤 감정이라는 건 뭐야? 맛있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형용사죠. 즐거운, 조영우. 이런 식 형용사의 느낌이잖아. 자, 그 감정이라는 것이 이 5가지가 모두 일치할 때 최고의 감각을 느껴요. 아셨습니까? 맛있는데도 맛있어 이럴 수 있고 맛있네 이럴 수 있잖아.
맛있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다섯 감각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초콜릿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프랑스산 고급 초콜릿이야. 진짜 맛있어. 막 먹으면 이 정도의 맛있는 건데 미각으로 먹었더니 미각에서 뇌로 보내서 감정 갔더니 어때요? 어우, 돼서 100점을 줬어. 근데 다른 감각이 작동을 하죠. 시각으로 봤더니 똥 모양이야. 디테일해. 진짜 똥같이 생긴 초콜릿이야. 그러면 자, 먹어요? 여자분들은 못 먹어. 왜냐면 여자들은 감각이 엄청 살아있어요. 뇌를 다 쓰거든. 남자들은 뇌를 하나만 써요. 남자들은 둔해요. 왜 그럴까요? 하는 일이 좀 달라서 그래. 여자들이 남자들을 대할 때 여자들끼리 하는 식으로 남자를 대하면 안 돼요. 그럼 남자들은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성의 없어 보이고 바보 같다고. 근데 남자들은 또 남자들끼리 대하듯이 여자를 대하면 안 돼. 그럼 여자들이 엄청나게 잔소리쟁이거든. 왜 그럴까요? 달라요. 하는 일도 좀 다르고요. 생각하는 방법도 달라요. 이렇다고 해서 남녀 차별 그런 게 아니라 서로 보완하면 너무나도 퍼펙트한 존재들인데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바보야. 내 아빠가 남자고 내 동생이 남자고 내 엄마가 여자인데 왜 그걸 싸우고 있어, 그지? 그럴 필요 없어요. 둘이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 존재인데 너무 다르니까 되게 웃긴 게 달라서 매력을 느끼고 달라서 헤어져요. 이게 소통의 아주 끝판왕인데 자, 여자라는 존재와 남자라는 존재는 소통하는 방식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를 대할 때는 여자의 방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또 남자들도 여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근데 내가 아까도 애를 낳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애를 낳는 고통을 모르듯이 완벽하게 여자와 남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자들은 뇌를 두 개 다 써서 엄청나게 똑같이 딱 여자들 봐봐 이렇게 쳤어요. 남자들 이 정도 치면 그냥 뭐야 이러는데 여자들 이렇게 치잖아요. 이래요. 우리 안 싸움도 내가 장난을 탁 치잖아. 씨 화를 내요. 진짜 아프죠. 살짝 때려도. 근데 진짜 아픈 거야 여자들은. 그리고 공포 영화를 보잖아. 여자들은 진짜 뼈저리게 공포스러워요. 드라마를 보잖아. 뼈저리게 눈물이 나고 내가 거기에 삽입이 이렇게 뭐라 그래 공감이 되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막 느낌이 엄청나요. 음식 먹을 때도 이게 엄청나게 맛있어요 여자들은. 먹지 않으면 너무 이 정도의 느낌이 장난이 아닌 거야. 진짜 느껴지는 거라. 근데 남자는 그걸 못 느껴요. 난 진짜 부러워 죽겠어. 여자들이 그 느끼는 그 감각이 너무 부러워. 남자들은 그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이 반대로 슬픔과 고통의 그 느낌도 되게 깊게 받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는 걸 남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남자들끼리 뭐 욕하고 쌍욕하고 이게 별거 없어요. 남자들끼리 막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걸 여자에게 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남자들보다 한 100배 이상의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그래서 우울증이 많아요. 여자들이. 좋지만 항상 나쁜 것도 수반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100% 좋은 것도 없고 100% 싫은 것도 없고 그런 거죠. 남자 여자는 달라요. 남자들은 여자와 같은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게 몸이 벌써 되게 힘이 세잖아요. 여자들이 남자한테 안 돼요. 물론 여자들이 훈련하면 남자를 일반인은 이기지만 똑같은 훈련하면 절대 여자는 남자를 이길 수 없는 호르몬 작용도 있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지. 남자들이 여자 같은 감성을 가지면 문제가 많아요. 지금도 이 험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찍 죽어요. 여자들보다 평균 수명이. 근데 만약 여성분들 같은 감성을 가지면 아마 10년 이상 빨리 죽어요. 여자들은 또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갖는 건데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그렇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연구를 통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정답 진리는 아니야. 여자분들 중에 남성 같은 사람도 있고 남자 중에 여자 같은 사람도 있고 또 그래요. 시각은 분명히 맛은 되게 맛있었는데 시각이 똥 모양이니까 여자들은 훨씬 못 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먹어요. 못 먹는 애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 눈 감고 먹으면 되지. 쓴양 먹을 때 코를 막고 먹듯이 그 비슷한 거예요. 자, 봐봐. 여기에서 엄청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봐봐. 예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애가, 어떤 그 방송하는 애들이
고급 레스토랑을 하나 빌렸어요. 코스 요리점이거든요. 코스 요리인데 한 25만 원 정도 되는 코스 요리집이에요. 거기를 섭외해서 불러놓고 가장 친한 친구를 불러놓은 다음에 대접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음식은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서 그 스파게티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파게티 3,000원짜리 뜯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담아서 이제 그 웨이터가 나오면서 이 음식은 프랑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탁 줘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서 먹어요. 먹으면서 먹는 애가 이래요. 달라. 달라. 진짜 너무 맛있어.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와인 있어요. 와인 5,000원짜리 편의점에 사가지고 그걸 이렇게 들고 이제 멋있게 탁 들고 와가지고 이 와인은 푸틴 대통령께서 한국에 뭐 방문하셨을 때 뭐 어쩌고서 쓱 따라주면서 싹 먹더니 달아. 나 며칠 전에 편의점 와인 먹어봤잖아. 달라. 야 역시 비싼 게 이러고 막 하면서 혼자 막 좋다고 해놓고서는 끝나고 나서 도망가 버려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가격표를 나오니까 이러면서 얼마야 그랬더니 15,000원입니다. 이렇게 다 주는 거니까 에? 그래서 보니까 막 가격대가 나오면서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게는 정말 고급스러운 맛을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스파게티 고급 레스토랑 스파게티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각은 맛있어. 시각은 맛없어. 청각도 엄마 잔소리 맛없어. 냄새도 쿡쿡해. 그래서 요 맛을 업태줘 떨어뜨리죠. 그러나 편의점 스파게티를 고급 레스토랑 가잖아? 맛은 조금 떨어져도 시각이 올라가고 청각이 올라가고 촉각이 올라가고 미각이 올라가서 더 맛있게 느껴진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식당에서 왜 이건 집에서 이런 맛이 안 나? 집을 식당처럼 만들면 맛있어져요. 이해돼요? 네. 요게 힌트야. 여기만 잘 이해하면 이제 시각은 끝나. 자, 5가지 감각을 다 맞춰야 되는 거야. 자, 영화 감독이 연출하는 거죠. 평면에다가 어떤 감각을 연출해서 그걸 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어떤 감각의 감정을 갖게 하는 거지. 슬픈 영화면 그거 보고 뭐 하게 해야 돼, 사람들이? 공포 영화면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공포 영화 봤더니 울고 있고 슬픈 영화 보더니 이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게 연출 능력이거든. 근데 연출할 때 요 감각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형태, 공포 영화, 슬픈 영화예요. 그럼 슬픈 장면의 모든 그 배치가 슬픈 장면이 배치가 돼야 되죠. 공포 영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형태가 다 공포의 세트를 갖는 거. 그럼 감독이 다 지가 해요? 아니요. 감독 부르죠. 미술 감독 불러서 야, 이번에 말이야 컨셉은 이렇고 저렇고 저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어때요? 대박 났죠? 미술 감독한테도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어릴 때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뭐 이렇게 소품 해놓은 거 보면 뭐 별거는 없어요. 그냥 누구나 그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컨셉이 딱 맞은 거죠. 기술적인 거 그거 외국이 더 잘해요.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뭐 어렵겠어. 그러네 컨셉에 맞게 잘 만들어 준 거지, 그지? 두 번째, 색을 다루는 컬러리스트를 부르겠죠, 그죠? 자, 공포 영화인데 말이야. 저 이런 느낌. 그랬더니 난색의 막 이제 공포 영화야. 근데 앞에 링 알죠? 그 우물가에서 귀신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랬더니 형태를 주변에 에버랜드, 롯데월드 막 한상의 섬들이 있고 색은 막 난색에 막 밝고 이런 색으로 딱 배경과 색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열연을 해도 어때? 무서워 안 무서워? 안 무섭죠? 불일치.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전에는 감독이 혼자 다 했거든? 근데 이제는 그거를 분업화시켜서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게 감독이야.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스텝을 불러서 거기에 맞게 해놓고 결정권자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사운드, 소리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 형태도 공포, 색도 공포, 다 공포를 만들어 놨더니 음악을 걔한테 야 음악을 있잖아 이 공포야 그러더니 뭐 음악을 막 꿈과 희망이 넘치 이렇게 발랄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장면에 음악 틀면 무서워 개그스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음악도 어때야 돼? 공포스럽게 쫙 깔아주고 그죠?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영화 4D가 뭐야? 요 하나의 감각을 더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막 침을 태 뱉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물이 툭 나오더라고 저번에.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아 진짜 이거 아니 영화로 보면 그냥 더럽다 그러잖아. 근데 팩 그럴 때 물이 픽 치면 어때? 진짜 더럽잖아. 감각이 어때? 더 더러운 느낌이 더 들잖아, 그지? 4D야 그게. 4가지 감각에 5가지 감각을 다 느끼하면 좋지. 향기까지 만들어놓으면 어때? 막 공포 영화인데 막 취두부 냄새를 막 하거나 막 똥뚜 안에 들어갔더니 진짜 똥 냄새를 나게 한다든가 이러면 훨씬 더 어때요? 보면서 그 감각이 느껴지겠지.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5가지 감각. 그 중에 우리 시각은 왜 시각이야? 사실 우리는 시각 디자인 그러면 안 되고 오감 디자인이라고 그래야 돼. 원래 오감 디자인. 왜? 이거로 소통하잖아. 시각이니까 보는 것만 하는 줄 알아. 형태랑 색 아니지. 멀티미디어로 넘어가면 동영상이라든가 사운드 들어가잖아. 근데 사운드는 청각 디자인이잖아. 그게 아니라 이 5가지 감각 중에 제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이 어디야? 시각이에요. 시각으로는 냄새도 느낄 수 있고 이 시각으로 5가지 감각을 웬만하면 느낄 수 있어요. 똥 보면은 냄새 안 맡아도 시각에서 똥 냄새가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5가지 감각 중에 대표인 누구? 시각을 놓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을 놓고 디자인을 놓은 거야. 그래서 한국말로는 시각 전달 디자인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줄이려고 그래? 늘리려고 그래?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매체가 발달되고 있죠, 지금. 매체라는 게 뭐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어때요?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많아지고 있는데도 서로 반목하고 오해하는 건 여전해. 사람이란 존재는. 왜 그러냐면 내 안의 마음을 이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런데 내 안의 것이 내 몸으로 표현되는 게 100%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좋은데도 내 몸이 피곤하면 어떻게? 피곤한 것으로 전달이 된다고. 그럼 저 사람이 나의 피곤한 모습뿐만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을 봐야 되는데 피곤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모습의 경험을 통해 아 얘는 날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 난 100%를 전달했다고 했는데 상대는 30%만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서 뭐가 생겨? 오해가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십니까? 돼, 안 돼? 되지. 자, 봐봐. 요거 이해하면 시각 디자인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자, 보자. A라는 여자가 있었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 자, 얘네 둘이 사귄 지 이제 100일밖에 안 됐어. 막 그냥 호르몬도 작용하고 막 너무 좋지. 속 사람은 둘 다 몇 프로 좋아해? 100% 좋아하지?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자의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고 남자애도 100%의 에너지를 갖고 있었어요. 둘이 7시에 만나서 데이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여자애가 이제 하루 회사 일을 하는데 오늘 너무 사고가 많았어요. 그래서 막 푸사리 먹고 막 과장한테 혼나고 대리한테 막 혼나고 막 일도 엉망진창 됐죠. 그러면 이제 여자애가 만날 쯤 되면 이 하루 에너지는 떨어져요, 올라가요? 그래서 한 30% 남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남자애가 싫어지니? 아니죠. 100%가 되죠. 자, 이 남자애는 이제 오늘 하루 데이트할 생각에 그냥 대충 보내가지고 한 70%가 남았어요. 마음도 100%겠죠.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둘 다 100% 좋아하죠? 그럼 표현하겠죠? 그러면 속사람이 뇌에게 명령을 해요. 야, 나 반가우니까 반갑다고 표현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뇌는 몸이 30%면 30% 안에서만 표현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 그 이상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까? 죽어요. 우리 몸은 뇌가 자꾸 졸립다라는 신호를 보내죠. 뭐 하라는 얘기야? 너 자야 돼. 안 그러면 죽어. 그런 표시예요. 그래서 몸에서 주는 그 막 피곤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는 그거 따라주지 않으면 그때 암 걸리거나 막 그래요. 선생님 너무 피곤하면 자야 될 때는 좀 이렇게 잠깐이라도 자고 하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표현을 정말 100% 했거든. 자기 입장에선. 그렇지만 몸은 어떻게? 30%만 전달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남자애는 그 30%를 받으면서 얘가 연애도 많이 해봤고 디자인도 알고 인간의 어떤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여자를 배려하고 막 이걸 다 아는 애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저렇게 힘든데? 여자애들은 원래 힘들면 안 만나는데? 그쵸? 30%밖에 에너지가 있으면 누구 만나요? 뭐예요? 다 집에 가죠? 실제 여자들은 더 이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별로 안 해요. 그런데도 만나러 왔다는 건 이 여자가 어떻다는 얘기, 이 남자를? 됐다 좋아한다는 거 아닌 거예요. 나를 너무 좋아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뭐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뭐 오늘 우울한가? 하면서 지 멋대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고서
이제 오늘 데이트할 뭘 잡아야 돼? 컨셉 잡아야 되잖아. 컨셉은 큰 이제 노는 데 있어서 큰 틀이야. 이걸 잘 잡아야 돼. 목표를 잘 잡아야 된다고. 이걸 잘못 잡으면 그 다음 건 다 망치는 거지, 그지? 근데 이놈이 내가 우울할 땐 역시 롯데월드 갔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래서 얘가 그래 롯데월드 하고 컨셉을 잡은 거예요. 그래 얘를 데려가가지고 막 굴리고 돌리고 난리를 막 돈도 엄청 썼어. 그럼 여자가 이제 헤어질 때쯤 돼 에너지 어떻게 돼? 다 떨어졌겠지. 남자는 어때? 또 얘도 이제 한 60% 이상 떨어지면 이제 짜증이라는 게 올라오는 거 생각하면 돼. 남자도 한 40% 줄었겠지. 자, 둘이 헤어질 때 가면 100%지만 얘는 표현을 어떻게 하겠어? 그냥 이제 빨리 가, 빨리 이러고 가겠죠? 남자애는 뭔가 기대했겠죠? 헤어질 때 오늘 너무 재밌었어, 즐거웠어, 행복해 이런 뭔가 표현을 원했겠죠? 근데 여자애가 빨리 가 이러니까 어때 기분이? 얘도 60% 이하라 짜증이 올라온다면. 그러니까 이제 부르죠. 야, 오늘 뭐 기분 나빴어? 왜 그래? 나 오늘 얘도 되게 노력을 했으니까. 그때 여자애도 이제 어때요? 짜증나죠? 뭐라 그래? 내가 가자 그랬어? 이러겠죠? 네가 가자 그래서 난 가준 거야. 이런 식이 되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싸우겠죠? 얘도 100% 얘도 100%였는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80% 떨어지고 와 이거 미친 뭐네 그러면서 또 80% 떨어지죠. 그럼 이제 약간 어색해지는 이런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아니죠.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남자는 최선을 다한 거지. 왜 남자가 나쁜 사람 아니잖아.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요. 돈도 쓰고 막 마음 맞춰주려고 한 건데. 여자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싸울 때는 오해지. 누구의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거의 둘 다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 물론 한쪽이 하도 나쁜 남자, 나쁜 여자 있긴 있어요. 그러나 보통 평범할 때는 둘 다 잘못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이 남자가 디자이너가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디자이너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역시 뭐 이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 관찰. 뭐라고? 관찰했어야 돼. 관찰.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뭐라고요? 그거 빠지면 안 되는 거. 절대 여러분 디자인이 포토샵 앞에 앉아서 딱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 그럼 원하는 것, 니즈 그걸 먼저 분석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매 그냥 탁상인세라 그러지. 탁상인정. 그러니까 자기 경험 지가 결혼도 안 해본 게 결혼하는 사람의 것을 아이디어를 내면서 자기 생각으로 이럴 거야라고 내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탁상 행정 막 욕하잖아 우리가 공무원들 매일 국어, 영어, 한국사 막 이런 공부만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하면은 요거도 먹잖아. 좋은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 현장 가서 물어보고 자료 수집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니즈를 읽고 그거 바탕으로 하잖아. 똑같이 탁상 행정 욕하듯이 탁상 디자인은 정말 나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해돼요? 자료 수집부터 해야 되는 거야. 자료 수집하는 방법 뭐가 있어? 설문지법, 설문지, 면접법, 물어보고, 관찰법, 관찰하고.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기할 때 배우는 거야. 자료 수집 방법을. 그래 자료가 있어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야. 아셨어요? 자료가 없이 아까 했잖아. 처음 해본 걸 어떻게 잘하냐고. 유럽 여행을 안 가봤는데 유럽 여행에 그걸 어떻게 짜냐고. 안 한다니까 그거를. 자료 수집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일단은 몰라. 일단은 자료가 있어야. 자, 요리할 때 요리 재료가 많아야 되잖아. 봐봐. 요리 재료가 많은데 아이디어가 없으면 좀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재료가 좀 적어도 아이디어가 많으면 좀 만들어내요. 재료가 많은데 아이디어도 적으면 엄청 많이 만들어낸다고. 예전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 아세요? 집안에 있는 냉장고 가져와서 요리 대결하는 거죠. 근데 김풍이라는 그 만화가는 요리사가 아닌데도 전문 요리사들을 이기잖아. 왜 그런 거야? 고객이 원하는 음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 걔가 하도 매일 맛있는 거 먹던 애인데 걔한테 맛있는 거 해줘봐 안 맛있어. 근데 그대로 라면 먹고 싶어 하네? 라면 끓여주면 걔가 맛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특별한 뭔가를 꼭 해야만 디자인이 아니야. 그래서 아이디어 내라 그러면 뭔가 항상 특별하려고 막 되게 뭔가 특별해야 되는 줄 알고 막 특별한 것만 생각.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가만 알면 돼. 내가 우리 첫째한테는 어릴 때 엄청 많이 해줬어요. 장난감도 비싼 거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가지고는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둘째는 안 해줘요. 미리 안 해주고 가만히 있다가 걔가 사달라는 것만 해줘.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해. 그리고 지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미리 걔가 원하는 니즈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해주는 거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 감사도 안 해. 아빠가 좋아서 한 거잖아. 또는 네가 좋아서 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자료조사, 설문지, 면접하는 거죠. 오늘 뭔 일 있었어? 이래야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럼 여자가 얘기하겠죠? 오늘 내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자료가 막 쌓이죠. 막 쌓인단 말이야. 그럼 자료가 쫙 쌓였어. 그러면 그 자료를 뭐 할 줄 알아야 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아셨어요? 자료를 다 받았어. 그러더니 마지막에 또 롯데월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료를 받으면 분석해야지. 아, 오늘 얘가 힘드네. 많이 힘들구나. 아, 그러니까 뭔가 체력적인 건 안 되겠네. 마음을 좀 이렇게 힐링해 줘야 되겠다. 아, 그래. 오늘의 컨셉은 힐링하고 컨셉을 잡는 거예요. 컨셉을 딱 잘 잡으면 반은 이상 가는 거야. 여러분이 왜 떨어지는 거야? 뭐 잘못 잡아서? 컨셉 잘못 잡아서.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작품의 컨셉만 봐요, 저는. 그래서 컨셉이 딱 맞으면 괜찮네 그래요. 근데 컨셉이 이상하고 그림 잘 그려봤자 선생님이 안 돼요. 예전에 독도사랑 관련한 공익 광고를 만들려고 했더니 그냥 그 쉬운 문제, 독도사랑 합시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자기 혼자서 그래. 독도사랑? 그래. 일본 놈들을 규탄해야지. 그래가지고 지 혼자서 일본 국기 찍고 있고 일본에 총 쏘고 있고 이순신 장군이 칼 들고 그렇게 광고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광고주가 원하는 거는 그냥 독도사랑 합시다 이거거든? 그 하트 하나만 그려도 다 붙는 시험을 자기 혼자 막 이상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영화 감독이 야 이번에 슬픈 장면이거든? 이 음악에 맞는 거 만들어 그랬더니 사랑은 아무나 왜 이렇게 만들었더니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음악을 틀어줘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독이 그럼 미처 생각을 못했네. 그래 그걸 할까 이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야. 감독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그럼 또 그래 이거 해줘 그러면 네 그걸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 영화는 어떻고 이 장면은 어떻고 그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오지. 아니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와. 자료 수집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료 수집 과정을 거치면 경험이 막 쌓인다. 그럼 당장 필요한 것을 찾기도 하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경험들은 나중에 그때 그거 하고 또 찾을 수가 있어요.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경험은 엄청 중요해요. 두 가지가 있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거든요. 직접 경험은 내가 직접 해보는 거지만 그건 시 공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죠.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책 많이 안 읽어도 돼. 우리에게 뭐가 있어?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 얼마나 좋아. 예전에는 네이버만 있었거든? 근데 구글이 있었어. 근데 요즘 유튜브까지 있지. 거기다 여러분이 영어만 할 줄 알면 이제 해외에 유수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료 찾는 거는 이제 옛날 해외 자료 찾으려면 그 나라 가서 찾아야 했던 거를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분 맘만 먹잖아? 우리나라 좋은 국회 도서관이니 무슨 뭐 논문 관련한 데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필요하면 요것도 다 이거 인쇄한 거 있죠? 이거 다 제가 출력해가지고 만들어서 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연애도 안 해본 애가 어떻게 연애를 잘해.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연애 잘하네? 왜 잘해? 많이 해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가 이제 오늘의 컨셉은 힐링? 이래서 컨셉 잘 잡았지? 그래서 이제 또 자료를 찾아봐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아야 되는가 찾아봤더니 힐링 카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힐링 카페에 이제 알아봐서 이제 가져가서 막 마사지도 받고 뭐 차도 마시면서 막 과장이랑 부장 욕 다 들어주고 마음을 막 해줬어. 그러고서 이제 헤어질 때 여자 에너지가 어떻게 돼? 올라가지? 60%. 남자는 좀 떨어져서 진짜 힘들거든요. 그 들어주는 거 50% 됐지. 그럼 여자애가 좀 더 반응이 좋겠죠?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러면서 속으로 막 이 센스쟁이.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 안 올라가 얘는 120 정도 올라가겠죠. 얘는 좀 떨어져. 힘들어서. 그래도 괜찮은 거지, 그지? 그래 한 200% 되면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봐봐, 똑같은 건데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다?
뭘 먼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셨죠? 항상 자료 수집과 분석이라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면 어떤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때 달라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알겠어요? 뭐라고요? 그때 달라요. 자, 한번 물어볼게. 자, 매체가 있는데 하나는 인쇄 매체가 있어. 하나는 영상 매체가 있어. 자, 남자애가 여자에게 편지 쓸 때 인쇄 매체가 더 좋을까? 영상 매체가 더 좋을까?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근데 보통은 지경험으로 해. 대답할 때 인쇄요, 영상이요 이래. 왜 그때 달라? 자기 외모가 너무 자신 있어. 06급이야. 그럼 뭘 해야 돼? 영상. 그렇지. 선생님처럼 생겼어. 그럼 뭘 해야 돼? 영상. 아주 편지라 그랬어. 내가 어때서? 영상. 알겠어요? 아니 편지로 해야지. 편지로 먼저 마음을 막 해놓고 만나야죠. 알겠어요? 이해돼? 광고도 똑같아요. 별거 없어요. 광고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니? 클라이언트. 광고주가 하는 거거든. 광고가 이 제품 광고해주다 네! 하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석과 자료 수집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박사라는 사람들은 어떤 분야의 정보와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 할 때 그 박사들 불러서 자료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곳이 그렇게 국가에서 어떤 뭐 회사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자료들 쫙 모아가지고 그 분야의 일만 해주는 사람이죠.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인간은 소통을 하고 느끼고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매체가 되게 많아. 아셨어요?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무슨 모바일 매체, 무슨 매체 막 뭐 매체가 많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뭐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매체가 생긴 거지. 그만큼 할 일이 많다 적다? 많다. 선생님 옛날 시각 디자인은 대부분이 편집 쪽이거나 인쇄 편집 쪽이거나 그냥 광고 쪽밖에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일이 엄청 많아졌고 단순한 일은 없어졌지만 이제 뭐 쯔왕이나 이런 먹방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뭐야 옛날 20년 전에 3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거로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없는 거야. 자,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준비돼 있어야 돼요. 아셨어요? 첫 번째 개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시대가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 세 번째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삐뚤어도 먹고는 사는데 뭔가 이렇게 대박은 나진 않아요. BTS가 한 30년 전, 20년 전 나왔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BTS 확실히 잘하더라고. 춤도 저도 원래 아이돌 안 좋아하는데 BTS가 그 마이클 잭슨 그거 퍼포먼스 한 거 보면서 약간 감동 먹었어. 아, 이래서 애들이 인기가 있구나. 춤도 너무 잘 추고. 우리나라는 아이돌이 사실 BTS급 애들 많아요. 보면 춤도 그 정도 쳐내는데 약간 더 잘하더라고, BTS가. 네. 그런데 거기에 시대를 잘 만난 거지. 어떤 시대? SNS가 발달된 인터넷 시대, 이 모바일, 이 그 유튜브 시대. 이제 정보가 이제 세상으로 가는 세대가 된 거지. 거기에 방시혁이라는 프로듀서를 잘 만난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삔뜬하면 안 돼. 예. 능력 있어도 이게 안 도와지면 능력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있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이 나의 시대야. 예.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강의에 대해서 갈고 닦고 있었거든. 유튜버가 생겼어.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강의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장점도 보여주지만 뭐도 보여줘. 단점도 보여주거든요. 유튜브에서 강의할 때 이거는요 모르겠네. 이걸 찍어서 올렸어. 그 여러분이 보고 감동이야. 저 선생님한테 배워야지 이러겠니? 아니 선생님이 자신이 없으면 영상으로 노출을 못 하잖아. 다른 분들도 하면 되는데 감히 못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열심히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나의 이 능력을 많이 보여줄 수가 없어서 수입도 많이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대신에 뭐가 준비돼 있어야 돼? 시대 열심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 어느 날 기회가 와요. 네.
기회가 반드시 인생에서는 온다, 3번인가 온다는데 진짜 오더라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못 잡아요.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러지? 이렇게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자기 선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각 디자인이라는 이 자체를 공부를 하면 지금 같은 이러한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공부하신 건 잘 선택하신 거고 단순하게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 봐서 합격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시각 디자인이 무엇이냐, 이거 왜 하는 거냐, 아이디어라는 게 무엇이냐,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하고 뭐하고 어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 자꾸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매일매일 자료 수집하고 찾아보고 막 그리고 인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편협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꾸 편협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자꾸 편을 만들려고 그러죠. 오징어 게임에서도 어때요? 살려고 편 만들잖아요. 좀 더 강한 팀에 들어가려고 하고, 그죠? 그건 본능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잠깐만 다르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를 필요는 없고 생각을 좀 더 다르게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잠깐 쉬었다 할까요?